안녕하세요. 채널 615 154회입니다. 자고 나면 그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하루하루죠. 이보다 더 위기가 높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하루하루를 계속 지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이제 B2 출격까지 하면서 실제 진짜 전쟁 위기 그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와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오늘 채널 615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연대의 정책실장이시죠? 네, 김준성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한반도 관련 뉴스가 마구 쏟아지고 있어서 그죠? 네. 예.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 준비하면서 네. 아침 새벽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본을 워낙에는 그 먼저 또 네,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 또 싹 바뀌었어요. 예, 네, 밤사이 또 뉴스가 있어서요. 언론은 또 이 속도감이 또 생명이니까요. 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반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왜냐면 키 리졸브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좀 한숨 돌리는 이런 돌려도 좋지 않을까 이런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네. 사실 키리조브 훈련 끝날 때보다 전쟁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네. 이거에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8일 날 있었던 B-52기 이 핵 폭격기가 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필승 사격장에서 모의 핵폭탄 투하 훈련을 진행하면서부터 이제 출발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북한은 20일 날 외무성 이 성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만약에 또다시 B-52기가 날아든다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날 B-52기가 다시 한번 한반도 상공에서 이 모의 폭탄 투하 훈련을 진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즉각적인 이제 군사적 대응으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일 날 이 전투 근무 태세 1호를 돌입을 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유엔에 한반도의 핵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라는 것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치가 이제 더욱더 심각한 건데요. 이제 28일 날 이 B-52기에 이어서 B-2기가 군산에 있는 이 사격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모의 폭탄 투하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오늘 새벽 29일 이 0시 30분에 북한의 이제 이 전략 미사일 부대 타격 작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미사일 발사를 실제 이제 바로 직전에 대기하는 것까지 이제 지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보니까는 지난 밤입니다. 29일 오늘 새벽 0시 반을 기해서 북에서 이제 전략 미사일 부대의 화력 타격 작전 회의 이게 있었다라고 네.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 전략 미사일 부대라는 것이 한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 소개가 좀 됐던 적이 있었나요? 네. 예.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새로운 이 전략 로켓 군이라는 뭐 네. 이런 새로운 이제 미사일과 포병 부대를 모아서 이것을 이제 새롭게 군으로 편성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었었고 이 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데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대가 지금 이제 실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그리고 괌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실제 조준 타격을 하고 네. 있다라는 이제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상황은 사실 전에 이제 정승조 합참의장이 핵 선제 타격에 징후가 있으면은 음. 선제 타격을 먼저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바 있었는데, 네, 네. 사실 지금 이제 한국 군부에서 이 대응 매뉴얼로만 보면은 선제 타격을 지금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전시 이 위기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 전쟁 위기와 관련해서의 또 다른 이제 사회에서의 예전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또 사재기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 그 상징적으로 주가가 폭락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조짐이나 이런 네. 것들은. 이 과거 이제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사건 당시에는 사실 그때 하루 정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말았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주가 동향을 보면은
연 13일째 지금 언론에서는 셀코리아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 주식 투자를 다른 나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 유럽의 뭐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네. 이 투자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이런 그런 데서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B52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최근 뉴스에 등장한 B2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모의 핵 투하 훈련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거 관련해서 북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방어 훈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얘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정체가. 사실 이제 음. 예전에 이 네. 코소보 전쟁하고 이제 이라크 전쟁 그리고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실제 이게 투입됐던 네. 전쟁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이제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막 이제 걸프전 당시 뭐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 B2기가 이 미국에서 이제 출발해서 조종사가 이제 비행을 해서 오후에 이제 타격하고 다시 이 퇴근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공중급유 시스템과 엄청난 이제 이 장거리 이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 비행기가 실제 미 본토에서 직접 날아왔습니다. 미 본토에 날아와서 이 군산 앞바다에 있는 직도 사격장에 이 훈련탄 투하를 하고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스텔스 기능도 있고 그리고 핵무기 탑재 이 기능도 엄청나게 높아서 이 엄청난 이 핵 위협을 사실 한반도에 이 비행기가 떴다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한반도 핵 위험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가 실제 훈련을 한 것 자체가 한반도에서 최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매우 위험한 지금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전에 최근 이제 훈련 기간에 이틀이죠. 이틀 동안 B52기가 괌에서 출발을 해서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B2 같은 경우에는 미 본토에서 출발을 해서 공중 급유를 해서 그리고선 폭탄 투하 훈련을 하고 그다음 본토로 다시 귀환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한반도 폭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 실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B2의 이 공중급유부터 이 폭격과 그리고 귀환까지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어훈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본은 이게 레이더에도 잡히지 네.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네네. 바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국방부 청사에서 이것이 이제 방어 훈련이다.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의 현실이 전쟁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를 뭐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언급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실 이제 미국의 이런 이 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반발 수위는 더욱더 높아지고 이게 실제 이제 미국에서 느낄 이 전쟁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방어적 측면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이제 모순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발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된다 이런 네, 논리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대화에 예, 나서야죠. 대화에 네, 나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네, B2를 갖다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핵폭격기를 계속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상황이면 대화를 하는 게 맞는데 네, 미국이 계속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5월 달에 한국에 무기를 하나 또 팔기로 했어요. 네. 네. 이 5월달에 이제 벙커버스터를 도입하겠다고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벙커버스터를 원래 국방부에서 계속 도입을 하고 싶어 했는데 미국에서는 작년까지 반대를 했었어요. 네. 한국 군부에 이제 팔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추정컨대 과거 이제 이 연평도 사건이나 아니면 천안함 사건 당시에 이 한국 군부에서 이런 강력한 응징의 의지들을 많이 표명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작전계 501호 수립 과정에서 미국과의 마찰이 중앙일보에서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이 벙커버스터라는 무기 자체가 지하 30m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북을 엄청나게 자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저는 보류했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5월까지 도입하겠다. 그리고 올해 안에 벙커버스터 200여 발을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거는 올해 안에 실제 이 북한과의 전쟁 위기가 실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는 건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해서 올해 안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벙커버스터가 지하 30m까지 뚫고 들어가는군요. 네. 우리 이제 이 평양 같은 경우는 저 예전에 윤리 시간인가 도덕 시간인가 그 북한의 4대 군사 노선 있잖아요. 전 국민의 네네. 간부와 뭐 요새화 아무튼 이런 나오는데 그 요새화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평양이나 뭐 북한의 이제 많은 지하 도시들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지하에 많이 음, 이런 대피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하를 실제 공략하지 않고서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인식이 미국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벙커버스터가 여기 이번에 도입되는 게 GUB-28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하 30m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네. 실제 이거 뭐 지하 60m, 지하 100m 그리고 벙커버스터에 핵까지 탑재한 것을 이제 미국이 계속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북한을 상대로 한 이런 전쟁 시나리오들을 점점 더 짜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만들고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뭐 지금 이런 걸로 보면은 전혀 그 대화할 의지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계속해서 어쨌든 진짜 전쟁을 현대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뭔가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벙커버스터 200여 개 여기를 또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소요 예산이 생각보다 작네요. 700억. 네, 이 네. 보통 벙커버스터, 예, 보통은 미국 무슨 무기 들어온다면 몇 수십 조 원이 왔다 갔다 해갖고 수조 네, 원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어쨌든 뭐 이게 한 기가 들어오든 두 기가 들어오든 명확한 것은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지금 북과 미국 간의 전쟁이 터지면 미국 대륙도 전쟁터가 될 거다라고 또 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명확한 것은 한국이 전쟁터가 된다는 것만큼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부는 거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별로 진짜 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전쟁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방부의 예, 판단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북한이 절대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라는 이런 네, 정말 확고한 신념에 찬 판단이 있든지 네, 아니면은 미국과 한국이 실제 전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네,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전쟁을 절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전력상 이 수세 때문에 그런 이제 확고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 타격하겠다는 거잖아요. 한국이 네. 핵 보유 국가도 아닌데. 도발 네, 자체를 억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면서 그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자극하는 네. 전쟁을 고취시키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국지 도발 공동 대응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예, 이 과거에 한국에서 이제 이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고를 하고 그다음 요청해서 미국이 개입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국지도발 공동 대응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은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동 개입하는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국의 전력이 주한미군에서
이제 주일미군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까지 확대되는, 한마디로 이제 이 한국에서 국지전이 이 세계 대전이 전면전, 되는 거네요. 전면전을 네. 넘어서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는 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네, 중국은 우려를 너무 네. 뜨뜻미지근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진짜 뭐죠? 평화와 안정에 더 유리한 말을 많이 해라. 네. 이런 표현, 그 보통 이제 이런 정도의 무슨 훈수, 네. 설날 세배하는 데다 훈수 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에 중국까지도 무관하기 힘든, 무관할 수 없는 그 전쟁이 벌어질 판인데도 이런 정도가 자기 본인들이 얘기하는 가장 격한 표현인가 봐요. 네. 네. 하여튼 뭐 중국의 그러한 태도가 그래서 자꾸 대국이 맞나 이러면서 의심받긴 하는데요. 이거 하고 또 하나 작년에 돈가모 사건 때문에 또 난리가 네. 났었지 않습니까? 작년 초부터 그랬는데 이번에도 동상 타격 계획이 나왔어요. 하나가. 그래서 작년에 돈가모 사건 그리고 이 북한 지도부 초상화 사건 이것 때문에 뭐 특별행동 작전 소조까지 이제 발표되는 매우 심각한 전쟁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국방부에서 이 천안함 3주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북한의 전역에 있는 동상에 대한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엄청난, 사실 이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들에는 이것은 어떤 전쟁 언사보다 더 심각한 사실 이제 계획인 거고, 또 더욱더 심각한 거는 이 동상이 있는 곳들이 바로 이제 군사 시설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에 동상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이 국방부에서 만약에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면 북의 민간인들을 직접 살상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실제 뭐 동상이 거리 이렇게 그 민간인들 네. 다니는 거리나 광장이나 네. 이런 뭐 아파트들 안에 또 이렇게 또 있기도 하고 네.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네요. 북에서 그 미군 기지와 미군 기지나 그간에 이제 좌표로 좀 했던 데가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동상을 네. 동상을 좌표로 해서 이게 제1 좌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쟁을 하려면 사실은 군사 기지나 이런 데가 사실 목표가 되는 게 맞죠. 네. 전쟁을 진짜 그리고 있다라면. 왜냐면 동상에서 레이저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저는 이 동상 타격 계획을 발표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극을 해서 전쟁을 유도할 수 있을까? 혹은 네. 뭐 이 어떻게 하면 자극해서 속이 터지게 할까? 이런 거에다 염두에 두니까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정말 할 예. 계획도 저는 할 계획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진짜 동상을 부수는 거에 먼저 할 정도로 현대전이 여유로운가라고 생각하면 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이게 사실 일부러 이제 자극하는 거죠. 예. 예, 과거에 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런 호전적인 언사가 나올 때 어떤 이제 기자가 물어봤었어요. 이거 여기에 쇼맨십도 혹시 포함됐냐? 그러니까 네. 좀 포함돼 있다. 김관진 국방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솔직하네요. 전쟁이라는 것을 무슨 어, 뭐 전쟁 게임이나 뭐 네. 시뮬레이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아주.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죠. 1호 전투 태세, 전투 근무 태세라고 해서 북에서 이제 이거 이것이 네. 돌입되었다라고 해서 속보로 좀 뜨고 막 이랬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1호 전투 태세가 뭐냐 막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그랬더니 뭐 하여튼 한국의 관계자들은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새로운 네. 말을 통해서 긴장을 조성하고 뭔가 위기감을 증폭시키기 위한 그런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네. 이런 얘기까지도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호 전투 태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생소한 용어이긴 사실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준전시 상태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건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이 보도들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1호 전투 태세가 이 준전시 상태는 이제 전체 국민과 이 군대 전체에게 이제 내려진 그런 상태라고 하면 1호 전투 태세는 이제 군인들에게 실제 이제 준전시 상태와 맞먹는 이 태세를 갖출 것을 이 한 것이다, 이 명령한 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을 이제 발표한 이 매체의 이 성격을 보면은 과거 이제 최고사령부 이 성명 같은 게 이제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성명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고사령부의 성명으로 직접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한의 최고사령관이 직접 이제 발표한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것이 25일 날 B-52 이 폭격기가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핵전쟁에 대비하는 전시 상태로 돌입할 것을 이 북한의 지도부에서 명령한 거라고 이제 저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이 1호 군무태세라는 말이 나온 이 성명과 관련해서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군사적 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물리적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응징의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네. 표현들이 쭉 나온 한 성명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요거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 전문이 보도된 것 네. 같더라고요. 26일에 그래서 오후 성명에서 유엔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공개 통보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전쟁 상황이 핵전쟁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안보리에 통보를 한 거죠, 북한에서. 네. 그리고 이제 27일 날입니다. 27일 날 모든 남북 간의 통신선이 끊겨졌다. 네. 이게 또 이제 한국의 뉴스에서 언론에서 자주 막 나온 얘기였어요. 이거는 뭐 어떤 거죠? 예. 지난번에도 네, 지난번에 끊었었잖아요. 이제 예. 북한에서 두 가지 발표했었는데 지난 5일 날 이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 간에 이제 통신선을 차단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8일 날 남북 간의 판문점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군대 간에 이제 통신 시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해에 4개 회선, 그리고 동해에 2개 회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는 서해에서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할 충돌을 대비한 이 2개 회선 총 8개가 있었는데 이 회선 자체를 이제 다 이 통신선을 차단한 조치를 이제 취한 거죠. 북에서 이제 이거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 이 지금의 이 핵전쟁 상황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 남북 간의 이 군사 통신선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 통신선을 끊은 거죠. 네. 그럼 이거에 의미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순전 실수를 한 것과 네. 관련 실수로 오발탄이 하나 튄 것 이런 것조차도 이제는 전쟁이 될 실수입니다 수밖에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통로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해프닝이 이게 이제 발생하고 나서 네. 이 동해 쪽에 그 네. 최전방에서 진돗개 1호가 발령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진돗개 1호가 예전에 이제 상당히 국지적 충돌이 있을 때 발령되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고라니 때문에 이 어떤 병사가 잘못 봐가지고 네. 이 뭘 터트려서 이제 이 발령된 거였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고라니 때문에 한반도 전면전이 그렇죠. 벌어질 뻔한 아주 상황이었네요. 사소한 일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이 방지 수단들이 이제 끊겨버린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는 과정이었는데 방어훈련이라는 방어적 목적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B2 폭격 훈련이 바로 그렇게 이런 것까지 다 있고 고라니 때문에 또 전면전이 될 뻔한 상황까지 가면서도 B2 훈련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한 이런 것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전략 미사일 부대 화력 타격 작전 회의가 새벽 0시 반을 기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한국의 언론에도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 작전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게 추측이죠. 네. 이 어디까지나. 작전 회의가 이제 사실 저는 시간부터 사실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거의 자정회했잖아요. 자정회하고 바로 즉각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음, 언론 보도가 거의 5시 반쯤에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네네. 북에서 공표를 했죠. 네. 이건 이제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지금부터 만약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이 작전 지구 안에 있는 네. 군사적 어떤 대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임의의 시간에 불의의 타격에 들어가겠다라는 사실 저는 작전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은 어쨌든 B2, B52 그리고 B2 이 핵폭격기들의 출격과 그리고 폭탄 투하 훈련과 이런 것들을 실제 전쟁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B-52기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네. 뭐 한 500km에서 2000km까지 돼요. 음,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진입하기 전에 쏴도 북한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비행기가 강원도 영월까지 와서 모의 핵폭탄 훈련 실험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 안에 핵폭탄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북한이 향해 겨냥한다면 이건 바로 이제 핵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뭘 할 수 정부가 있을까? 지금 예. 뭘 할 수 있을까 뭐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네네. 정말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지금 이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 남북 관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하라고 권유를 하는 그런 저는 제스처를 취해야지 지금의 전쟁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정말 저는 박근혜 정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먼저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뭐 네, 이런 분들의 이 뭐 동상을 타격하겠다거나 하여튼 한국의 국방부가 전혀 전면전을 예상하거나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서 내뱉는 거 있잖아요. 네, 말로 전쟁하려고 드는 거. 그게 진짜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이 이후에는 이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지금 상황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부터 좀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이 박근혜 명령에 이 명령빨이 안 서는 게 아닌가 저는 여자 대통령에서 좀 무시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느긋하게 박근혜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차근차근 정말 느긋하게 얘기하면 차근차근 발전시켜서 네. 뭐 아, 지속 가능한 평화를 네. 저 그 이야기 만들어낸다. 듣고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네네.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만들어서 뭐 남북 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킨다.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전쟁 위기에 무슨 레고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금 편안하게 좀 놀이방 네, 안에서 쌓기 생각하는 것처럼 네, 한반도 평화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벽돌 쌓을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네, 기초공사 하던 것이 콘크리트 지금 다 터져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뭐 천천히 벽돌 하나하나 쌓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 일단 국방부부터 좀 제어를 좀 했으면 네. 좋겠고 예 그래야 좋겠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국방부가 보내고 있는 메시지와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 보내는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요. 물론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진 않지만 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네네. 신뢰 프로세스를 하면서 뭐 대북 인도적 지원, 뭐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어긋나는 지금 이 지금 전 B2가 날고 막 이런데 어디 네, 이산 전쟁 위기 가족이 거기 상황에서 가서 어떻게 뭐 이산가족 상봉을 합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좀 유의미한 말이 나오긴 했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이 비핵화 문제와 이 북의 선핵 폐기 문제를 남북 대화의 이 선결 조건으로 안 하겠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7일 날.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와 정말 그러냐 환영 논평도 나왔어요. 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28일 날 윤병세 이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이거 번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어쩌다가 지금 그 말실수로 네, 말실수를 하면 제대로 된 발언이 나오는 거라고 네, 볼 그 수 있는. 안에서도 지금 이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지금 박근혜 정권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정말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박근혜 네. 정부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 전쟁 위기를 막아내는 대통령이 될 건가, 아니면 정말 민족을 공멸에 처하게 할 대통령이 될 건가. 뭐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있잖아요. 그 욕을 많이 먹었어도 자기가 뭐 94년도 한반도 핵전쟁 이기 막았다고 떵떵거리면서 유일하게 그거 하나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네. 욕을 먹으면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삼 그나마 대통령이 예. 뭐 칠푼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정상회담도 합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 그때처럼 저는 빨리 대북사 파견하고 지금 남북관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뭐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별로 면이 서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 내각 안에서의 네,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요. 진짜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자제시키고 지금 굉장히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북의 대북 특사를 보내든 하여튼 전면적인 대화와 6.15 14를 이행하고 하기 위한 대화를 좀 하자라고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게 전혀 쪽팔리거나 아니면 역사의 평가 정말 혹평을 받는 이런 걸로 되지 않을 거다. 어쩌면 저는 임기 중에 유일하게 잘한 일, 가장 큰 성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요. 앞으로 아무리 봐도. 그거 네, 말고는 임기도 보장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당당하게 북한과 대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한국 대통령의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아직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얼마나 먹힐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가장 잘한 일, 유일한 잘한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근데 이것도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그러면 내려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전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전쟁을 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북의 곳곳에 있는 동상을 타격하겠다라는 타격 계획이 정말 거창한 계획인 것처럼 내미는 국방부를 믿고 동상 부수는 거에 4천만의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빨리 좀 결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이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결단력만이 이 나라를 구원하는 네.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정말 그런 결단력마저 없을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할 것인가, 저는 아주 무섭게 심판할 거라고 봐요. 네.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 국면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어쨌든 쿠데타와 그리고 비명 행사 이걸로 딱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재자로 남아 있는 이 아버지의 오명과 이런 것을 뛰어넘는 대통령으로 남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평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4천만 5천만 국민을 죽음의 길로 혹은 공멸의 길로 이렇게 내몰았다라는 그런 걸로 남느냐
전 이게 딱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좀 성공하는 정부를 보고 싶어요. 예, 네, 뭐 보고 풀어야 될 것 싶습니다. 그런 부정선거와 뭐 국정원 원세훈 이런 거 다 이거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전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이끄는 그런 사실 지도자를 정말 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 예, 전합니다. 우리 방송 볼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또 바쁘신데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